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같이 냈던 TV 수신료를 이제 따로 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중순 시행됩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맡아온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배부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수신료.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수신료를 이젠 따로 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임 위원 3명 가운데 여당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개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회의 직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언론 통제, 나아가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통제의 예주화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 비용만 늘려서 KBS, EBS의 경영 악화를 가속시키려는 악성 극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언론 자유와 상관없는 무능, 부도덕,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분리징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표와 함께 시행됩니다. 한편 수신료 징수를 맡아온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 별도 배부 등 분리징수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고등학교 두 곳의 학생 80여 명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는 모습이 적발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측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교실 깊숙이 파고든 청소년 도박 문제, 이 두 학교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두 고등학교의 80여 명 학생들이 사이버 불법 도박을 하는 모습이 적발됐습니다. 도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같은 학교 학생들을 끌어들였는데 학교 측은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다는 보도 뒤 사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학교 측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학교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고교생 무더기 도박 사태가 드러나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안 파악 후에 해당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통해서 선도 조치를 좀 예정 중에 있고요.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좀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이 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무방비로 도박에 노출돼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 5년 동안 7,000명에 달합니다.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아예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미 불법 도박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뭔가 이게 중독 차원에서 치료의 대상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어져 있던 관리 감독의 틈으로 불법 도박은 이미 교실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범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운데
젊은 층과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약은 중독, 재범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재활치료 인프라 강화,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항공기 감속장치 부품 헬리컬 기업. 앞부분을 잘라보니 보이는 하얀 동그라미, 필로폰입니다. 30대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3천만 명분, 약 900kg을 밀수해오고 약 500kg을 호주로 밀수출했습니다. 필로폰 밀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 A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검거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붙잡힌 마약 사범 수는 18,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밀수범죄 증가 탓에 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밀수사범은 2.5배, 마약류 압수량은 2배가 됐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같은 기간 2.7배 늘었는데 전체 밀수사범 중 40%를 차지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합성마약 야바가 160kg으로 5년 전에 비해 20배로 폭증했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도 14배 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11,0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는데 전체 사범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대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SNS나 다크웹 같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디지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 범죄를 포함하는 양형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의 양형인자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마약은 중독, 재범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재활치료 인프라 강화,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미국인들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 한번 총기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 거리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중무장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숨졌고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The suspect, while wearing body armor, a ski mask, and holding a AR-15 assault rifle, was observed at several locations near. The suspect then began shooting aimlessly at occupied vehicles and individuals on the street as they walked.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밤늦게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은 지역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는데 이 중 12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캔자스주 위치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발생한 하이랜드파크 퍼레이드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 한번 총기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But Congress needs to step up, pass common sense gun safety laws to protect our kids and educators. And by the way, arming teachers is not the answer. Banning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extensive background checks, they're part of the answer. 지난해 7월 4일 시카고교의 하이랜드 파크에서는 20대 백인이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중인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은 공공행사에서 안전을 우려하고 두려움에 아예 집에 머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 무장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서방 협의체인 상하이 협력기구를 복귀 무대로 삼았는데요. 새 결집에 나서며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우방을 안심시키려는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중국, 인도 등 주요 회원국들이 자국 현안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이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강조하며 서방의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круги, все общество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тупив единым фронтом против попытки вооруженного мятежа. Пользуя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коллег из стран Шанха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푸틴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이번이 처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우방을 안심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했지만 중국, 인도 등 주요 회원국들이 자국 현안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이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여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대와 신뢰 강화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 발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 견해와 따뜻한 어조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자취를 감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도 일주일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린 41초 분량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반란을 단역자들과 싸우기 위한 정의의 행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я уверен, что вы увидите наши следующие победы. 프리고진은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